12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가보겠습니다. 12도가 알코올 24 당도를 맞추면 12도짜리가 나온다 했잖아요. 술이. 이것은 과일 와인 24브릭스를 맞춰가지고 술을 만들면 와인만 12도짜리가 나와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쌀 2하고 물 2 비율로 1대2 비율로 막걸리를 만들면 12도짜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술을 만들고 식초를 만들면서 거쳐야 할 단계가 24브릭스, 12도, 6도. 근데 24브릭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과일은 쉽잖아요. 당도계로 과일 집 경우에는 그냥 갈아가지고 당도계로 재보면 24브릭스 맞출 수 있잖아요. 그리고 쌀, 곡물, 막걸리 12도를 맞추려면 쌀 1에 물 2 비율. 그리고 누룩은 그 쌀량의 20% 정도. 그건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쌀 1에 물은 2배, 누룩은 뭐 송화곡자, 진주곡자, 금정상성류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만드시려면 그 누룩들을 쓰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누룩들을 20% 정도 쓰시면 사람에 따라서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12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당도 24브릭스를 맞출 수도 있고, 근데 곡물 경우는 당도가 아니라 바로 12도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12도짜리 와인을 만들었고 12도짜리 막걸리를 만들었으면 이거 게임 끝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내가 그 가수 공식이 있습니다만 물을 얼마만큼 넣어줄 거냐 해서 물을 좀 첨가해 주면 떨어지겠잖아요. 당연하게 알코올 도수가. 그러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6도, 7도, 8도, 9도 그 정도 사이에서 내가 조금 진한 3도가 높은 식초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알코올 도수를 좀 높게, 그 다음에 빨리 양을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알코올 도수는 좀 낮게, 물을 많이 그렇게 만들면 그리고 그냥 종초를 넣어주면 식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24, 12, 6 요것을 이제 좀 알면 이제 요거 별거 아닌데 아무도 안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뭐 이제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막 교육 다녀봐도 이분들이 다녀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고급 술 만드는 건 많이 가르쳐 주신다. 막 듣도 보도 못한 술들, 막 귀한 술들 막 하시는데 그 요 핵심이 되는 거. 요 12도짜리를 만드는 방법은 한 번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건 그런 막 고급 술이 아니거든요. 막 뭐 2양주, 3양주, 뭐 심지어 3회주 그런 것까지 나 식초 만들 때 필요한 건 그런 고급 술 명주들이 아닙니다. 그냥 12도짜리 막걸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식초용 막걸리 만드는 방법은 그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배합 비율을 안 알려주시더라. 왜냐하면 그분들은 술 만드는 게 목적이 식초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근데 여기다 식초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24하고 12하고 6 요 반반씩 꺾여서 외우기가 쉽잖아요. 이 공식은 꼭 알고 계시고 당도를 24브릭스 맞추고 알코올 도수는 12도짜리 술을 만들어내고 그 12도짜리 술을 내가 편의에 의해서 내 필요에 의해서 물을 적게 많이 하면서 어쨌든 그 6도에서 9도 사이에 알코올 도수로 떨어뜨리고 종초를 부어서 그 알코올 12도를 일반인들이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알코올 프로세스를 측정하는 거다. 예. 그 알코올은 증류를 해야 됩니다. 그 증류를 해야 되는데 일반 가정에서 저도 할 수는 없다.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오신 게 다른 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하시면 12도가 됩니다. 그냥 당도 측정에 당도로 그냥 끌고 가버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냐면 그 할머니도 할아버지 뭐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제가 이거 처음 써보는데 이 선생님이 그 계장님 이거 누르면 앞으로 뒤로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누르면 앞으로 뒤로 가는 것은 내가 뭘 알아서가 아니다. 그냥 그게 술도 똑같습니다. 이거 1대2에 20% 누룩 20% 넣어가지고 만들면 못 만드시면 11.5% 나옵니다. 잘 만드시면 12.5% 나오고 어쨌든 12도가 무조건 나옵니다. 12도보다 좀 더 나올 수 있고 덜 나올 수 있지만 요 1대2 비율하고 누룩 20% 넣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그러니까 과일의 당도를 알면 무조건 알코올 도수를 짐작할 수 있고, 쌀과 물의 비율로 만들면 무조건 10kg짜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과일 효소를 만들어 가지고요. 예. 그 당도가 24브릭스였으면 예. 거기다가 2의 물만 부으면 무조건 12% 돼버려 알코올이. 계산상으로 그렇죠. 근데 12를 당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알코올 도수인데. 12% 알코올이 되냐 이거죠. 예, 12%가 조금 높게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이거 완전 교재를 무시하고 가는 건데, 식초용 술은 최소 3주, 좀 길면 한 달.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술 자체가 목적인 술. 저 이제 맛도 좋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술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술은 뭐 2주 정도 넘지 않게. 왜냐하면 단맛도 좀 잔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잔당. 막걸리가 시기만 하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어지기 전에 당산비, 그러니까 과일도 새콤달콤한 과일이 맛이잖아요. 달기만 한 과일보다 약간의 산미가 있어야 맛있는 것처럼 술도 그래서 이양주, 삼양주를 만드는 겁니다. 이양주, 삼양주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술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이양주, 삼양주를 만들면 잔당이 남습니다. 그 효모가 미처 쌀량이 많거든요. 이양주, 삼양주는 물량보다 1대1 더 비율로 만들거든요. 쌀하고 물하고 1대1 비율. 근데 그럼 1대1이면 이론상이면 18도가 나와야 하잖아요. 18도가 안 나옵니다. 한 15도 정도? 근데 왜냐하면 그 나머지 3도 정도 알코올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당분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양주를 마시면 술 맛이 좋습니다. 술도 좀 바디감도 있는데 당이 있으니까 술이 달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근데 식초는 당분이 남으면 이게 쥐약입니다. 쥐약. 당분이 많은 맛있는 단술로 식초를 만들면 초맛도 이상해지고요. 그러니까 과일 식초 경우에는 셀룰로스 맛이 생깁니다. 그 막 들어보셨어요? 묵처럼 막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생긴 투명한 막 두꺼워지는 그런 맛. 그 원인이 제일 당분 때문입니다. 당분. 덜 발효된 와인을 가지고 만들면 셀룰로스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근데 좀 오래 발효시켜가지고 당분이 없는 와인으로 만들면 안 생깁니다. 그 얇은 살얼음 같은 투명한 맛이 생깁니다. 초맛이. 그러니까 잠깐만. 그 막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막걸리도 백세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쌀을 깨끗한 술을 쓰셔야 돼요. 백화수복이 여기가 있다고 그랬나요? 군산에? 그 백화수복이 76%, 24%를 깎아버리고 쌀 겉에 24%를 깎아버리고 76% 안에 것만 가지고 술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겉에는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신백이라고 해서 완전히 탄수화물, 안쪽은 탄수화물 위주고 바깥쪽은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거. 현미씨유 만들잖아요. 현미유 있잖아요. 현미씨유. 그러니까 현미씨유는 분명히 기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짜내가지고 식용유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쌀에도 분명히 지방이 있거든요. 단백질도 있고. 그래서 좋은 술을 만들려고 하면 그 일본 애들처럼 많이 깎아버리면 좋은 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대신 맛이 지방이나 단백질이 조금 섞인 술은 풍미가 더 좋고, 그 막 탄수화물만 가지고 만든 술은 좀 한 가지만 좀 맛이 단조롭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술을 깨끗하고 맑게 만들려고 그러면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백세 한다고 해서 그냥 깨끗이 씻어주는 정도로만 하잖아요. 근데 그 곡물 막걸리를 만들어도 마찬가지로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도 잔당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잔당이 남으면 그 초맛이 좀 나빠집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하나. 처음이신 분들이 계신데 죄송해요. 하여튼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같이 치고 나가버리는 건데, 초막을 보면 그 위에가 좀 하얀색으로 해서 뭐 거미줄처럼도 생기고 뭐 약간 희끗희끗한 막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그 정종이나 그런 깨끗한 술 있잖아요. 그런 술 가지고 만들면 그런 게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순수 알코올로만 만들어진 초막은
얼음처럼 살얼음처럼 투명하고 깨끗하거나 어쨌든 그런 결국에 그 초막이 이것도 깊이 들어가는 거에서 그러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희끗희끗한 그런 초막들은 골마지입니다. 골마지. 쉽게 말하면 김치의 골마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식초가 처음에 저도 생각할 때는 식초는 초상균이 만드니까 제가 술을 만들어서 식초 항아리에 부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초상균이 식초를 만들게끔 했지만 그 항아리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술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 술에는 이미 효모균이 있고 젖산균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강화시키는 곰팡이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그 효모가 살아있어요. 잔당이 있으니까. 술에 당분이 있으니까 효모는 계속 완전 발효는 없으니까 어떤 발효든 간에 내가 한 달을 두고도 막걸리가 씌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발효가 될 만큼 됐어. 그래도 그 술을 식초 항아리에 부어서 식초를 만들지만 그 식초 항아리 속에는 초상균도, 효모균도, 젖산균도, 그리고 곰팡이 조차도 다 있는 겁니다. 이 잔당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젖산균이나 효모균도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효는 어떤 균들의 세력 싸움이거든요. 균들의 세력 싸움. 그러니까 자꾸 그 술 만들 때 온도가 중요한 이유가 어떤 분은 23도에서 만들고 어떤 분은 24도, 어떤 분은 25도에서 만듭니다. 술을. 근데 23도에서 만든 술하고 25도에 만든 술은 다릅니다. 맛이. 저도 그 차이를 잘 모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효모도 다 같이 효모처럼 보이지만 23도에 가장 활성화되는 효모들이 있고 24도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그 효모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25도에서 만들어 왔고 어떤 분은 23도에서 만들어 왔어요. 그럼 23도에서 가장 최적화되는 효모들이 만든 술이고 이건 25도는 25도에서 가장 최적화된 효모들이 만든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를 내가 어떻게 설정해 주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효모균들 중에 그 온도에 가장 좋아하는 효모균들이 술을 만드는 겁니다. 23도짜리 효모는 상대적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리고 23도 온도에서 만들었으면 23도짜리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효모들이 술을 만드는 거고 24도, 25도 애들은 좀 덜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그 온도에 따라서 술맛이 달라지는 이유도 같은 효모균 내에서도 그 온도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효모 각자가 다른데 산막 효모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효모가 좋은 술을 만드는 효모인데 산막을 만드는 효모도 있어요. 효모가. 그러니까 효모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효모가 아니라 어떤 건 이 온도에 맞게 있는 효모도 있고 어떤 건 산막 같은 나쁜 걸 만드는 효모도 있고 어떤 건 알코올을 만드는 좋은 효모도 있고. 식초가 물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식초가 물이 된다는 말인데 저도 이제 그게 가장 궁금했었는데 아직도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군장대학교 이제 농식품 계시던 박사님이 올라오셨는데 그분 말씀이 식초를 만들어내는 초상균도 있고 초상균에 그전에는 그 식초를 만든 초상균들이 알코올이 없으면 그 알코올이 먹을 게 없으니까 초산을 먹으면서 역으로 분해해가지고 물하고 가스를 만들어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분을 봤는데 그분을 믿는데 초상균도 그 식초를 만들어내는 초상균들이 있고 거꾸로 그 초상균들 중에는 식초를 먹고 물을 만들어내는 초상균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식초가 만들어서 정점을 지나잖아요. 식초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적고 식초의 산도가 떨어지고 하면 식초를 만드는 초상균들의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초산을 먹고 물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초상균들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게 왜 맞냐면 저희가 식초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모든 재료 뚜껑 안 덮고 그대로 둬도 1년 후에도 그대로의 식초가 있고요. 또 물이 되는 식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초 같은 걸 처음에 그 씨가 되는 종초를 좋은 걸 쓰면 물론 나중에 조건에 따라서 그 물을 만드는 초상균들이 또 이제 막 더 증식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제대로 된 종초, 초상균들을 그 접종을 해서 만들면 그것들이 그러니까 물을 만들어버리는 그 초상균의 세력을 좀 누를 수 있으면 그리고 걔네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면 그냥 식초를 그대로 둬도 물이 되지 않은 채로
그 식초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조건들, 나쁜 놈들은 못 올라온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고, 좀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균들은 가장 그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발효의 기술이라는 기술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쁜 식초, 이게 제가 왜 여기 근데 효모, 그러니까 각각의 균들이 다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24브릭스 당도를 맞추면 12도짜리 알코올 와인이 만들어지고요. 이것보다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만들면. 그리고 1대2 비율로 만들면 무조건 또 12도짜리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제 말이 영 믿었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약에 10도짜리가 만들어졌어요. 10도짜리가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내가 그 동량의 물, 술 양하고 똑같은 양의 물을 부으면 알코올 도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도인데 똑같은 양을 부었으니까 5도가 되잖아요. 5도.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술을 만들었는데 긴가민가 해요. 12도인지 10도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절반만 넣는 거죠, 뭐 물을. 아니면 3분의 1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 10도짜리여도 물을 반에 반만 넣으면 8도 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뭐 3분의 1만 넣으면 9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6도가 위험하고 내가 만든 술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무조건 12도 근처에 나올 텐데 그것도 껄쩍지근하면 물량을 적게 넣으면 무조건 7도나 8도 걸리게 물을 적게 넣으면 그 위험하지 않게 식초가 만들 수 있잖아요. 뭘 정확히 자신이 없어도. 내가 12도짜리 만들었는데 물을 좀 적게 넣었어요. 그럼 9도 되겠잖아요. 9도. 그럼 기간은 좀 길어지겠지만 발효는 되겠잖아요. 대신 저 안정적이고 높은 산도의 식초를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만들면 사실은 되는데 믿었지 않으셔도 물량을 적게 넣으시면 실패할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당도를 안다는, 과일은 당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요 곡물 막걸리는 쌀과 물의 배합 비율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요 1대1을 몰랐을 때가 어려운 거지, 이대로만 만드시면. 그리고 요건 또 하나 팁입니다. 그 예전에 뭐 술교육 해주시다고 그래가지고 3박 4일 교육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3박 4일 교육 오신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자신은 다른 욕심 없고 남편이 너무 술을 좋아하니까 그냥 막걸리만 내 손으로 좀 빚어서 만들어줄 수 있으면 해가지고 왔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3박 4일 동안 배운 술이 다 이양주고 삼양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남편 못 만들어줘요. 그 이양주, 삼양주, 뭐 호산춘이네, 동정춘이네, 뭐 석탄주네, 막 그런 술들이 있잖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와가지고 그 이양주, 삼양주 배워가지고 그 남편 술 못 만들어요. 번거로워서도 못 만듭니다. 번거로워서. 그 술을 알고 모르고 간에 좀 뭐가 쉽고 편해야, 모든 일이 좀 쉽고 편하고, 그래 내가 손에 익어야 이게 쉬운 건데, 단순히 그냥 자기 남편한테 그냥 막걸리 한번 만들어주고 싶은 양반한테 막 이양주, 삼양주, 뭐 어디 대갓집에 뭐 병주, 막 그런 레시피만 알려주셨으니까 그분은 결국 못하고 마셨을 텐데, 이 1대2하고 20은 그냥 요건 범용입니다. 범용. 그냥 내가 집에서 술 만들어서 막걸리 먹고 싶다 할 때 그냥 요 비율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 조금 나중에 누룩 냄새가 싫으면 요 양을 좀 줄이시면 돼요. 누룩 양을. 저는 10% 씁니다. 10%. 그러니까 이제 처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누룩 양을 20%라고 말씀드리는데, 보통 저희는 이제 10% 써요. 치대기라고 해서 이렇게 술을 막 잘 치대주면 누룩량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20% 쓰셔도 일반 분들은 그 차이 크게 모르시고 그냥 막걸리 만드셔요. 그래서 독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뭐 12도짜리 쓰시는 거고, 아니면 여기다 물 타가지고 내가 원하는 비율대로 만드셔서. 이것이 근데 양조장에서도 12도짜리 만듭니다. 양조장에서도 우리가 만드니까 막걸리 시중 막대 가서 6도짜리더라. 6도로 만드는 거 아니고요. 양조장에서 12도짜리 막걸리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탑니다. 물. 그래가지고 이제 시중에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12도짜리 될 수 있는 막걸리를 만드는 것이 또 비교적 가장 안전하고 좀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식초 교육을 받으셨지만 가서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잠방하고 괜히 헛걸음했다 하시더라도 요 술 비율만 알고 가셔도 부모님께, 남편분께, 주변 사람들한테 막걸리 만들어서 이렇게 논아 먹을 수 있고 내가 평생 그냥 어느 정도의 막걸리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잠깐 쉬시잖아요. 한 10분 쉴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참.